자, 우선은 정리하는데, 자, 우리 그 전에 이제 방학 때는요, 순혈조합 고1 때는 것도 정리해줬는데, 그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희들이 첫 시험에 이제 나오는 첫 단원이 뭐냐? 원순혈이라는 게 있어요. 원순혈. 자, 원순혈 문제든 여기 순혈 파트에서는 보통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 원순혈이랑 중복순혈 요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원순혈은 아마 시험에 100% 낼 거예요. 100% 내니까 정확히 좀 잘 봅니다. 그리고 뭐 아주 그때 우리 방학 때처럼 막 아주 기초 내용으로다 꼼꼼히는 못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 위주로 좀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우선은 원순혈은 맨 처음에 조금 요거는 좀 우선은 정리해 놓으세요. 그냥 정의라고 해 놓을게요. 정의. 원순혈의 정의. 이게 정의가 사실 문제에 대한 표현이야. 표현. 어떤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회전해서 요 표현. 회전하여 같은 것으로 본다. 뭐 요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소가로 딱 해갖고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안 돼요, 원래. 그럼 뭐 생각하기도 하는데 너무 액면가적인 문제들은. 근데 회전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자, 볼게요. 같은 것으로 본다. 이 표현은 원순혈이요. 아, 잠깐만. 원순혈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공식처럼 좀 해주세요. 공식처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냥 요거 딱 얘 하나, 얘는 뭐 따로 이제 공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못 맞춰. 공식으로 하면. 딱 얘 하나 들고, 그리고 중요한 유형 하나만 딱 해주면 돼요. 우선은 얘가 뭐 요거였죠,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뭐 조금 응용해서 살짝만 할게, 바로. 요 얘도 좀 써놓으세요. 자, 요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그냥 직사각형 테이블 나오고 되게 다양한 테이블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사람을 앉히는 거죠. 요렇게. 여기 뭔가 대칭적으로 앉혔을 때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 이게 원순혈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선생님한테 좀 다를 거야. 우리 준혁이는 좀 선생님한테 좀 다른 거니까 좀 이해해줘. 그래서 뭐냐면 어떤 거냐면 나는 이렇게 해요. 좀 우선은 전체적으로 몇 명 있습니까, 여기? 10명, 그냥 10명 안 치는 거죠? 그럼 10명 그냥 10팩토리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으냐면 나는 기준으로 아무거나 막 잡아도 상관은 없어. 자, 우리 지호야. 내가 여길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럼 요 놈을 요렇게 회전해갖고 모양이 그대로 겹치는 거, 어디가 겹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막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렇죠? 그럼 겹치는 게 요렇게 해서 그대로 겹치죠, 얘가 여기.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돼요? 몇 개? 오케이. 겹치는 거 지 자신까지 해서 카운팅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로 나누는 거야? 그대로 겹치는 개수만큼만 나눕니다. 명심하세요. 팩토리얼 아닙니다. 이거 내가 왜 강조하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오래돼갖고 또 까먹을 거예요. 이게 팩토리얼 쓰는 것들은요, 같은 걸 포함하는 순위를 가포 순위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겹치는 개수. 내가 써줄게, 친절하게. 요거 뭐다? 그냥 겹치는 개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겹치는 개수만큼으로 나누면 됩니다. 팩토리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원순혈. 근데 이제 원순혈에서 보통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여기서 유형을 좀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 원순혈은 유형을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는 잘은 안 내. 그러니까 뻔한 거 한 2가지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안 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자 진짜 오랜만이다. 한번 물어보자. 원순혈을 하는데 뭔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먼저 원순혈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배열은 뭐죠? 아니, 당신이 한 게 아니고 이한수생이 저렇게 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엄청, 이게 제일 이거 거의 나온다.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유형 중에 제일 중요한 유형이야. 어떤 걸 배열을 하는데, 어떤 원순혈을 먼저 적용을 했어. 그러면, 적용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요, 직순혈이 됩니다. 직순혈.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거 굳이 막 깊이 얘기하면 좀 힘들어. 왜 그러냐면,
원순열을 적용해서 배열하는 순간 그리고 나서 또 배열할 때는 이미 순서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회전해서 겹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들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잘 나오냐 시험에서는 여기 적용이라고 해놓고요. 보통 요거 색칠하기 문제 나옵니다. 요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뭐 별거 없어요. 색칠하는데 뭐 첫 번째는 어떻게 색칠하고 두 번째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원순열을 적용해서 그 다음 무조건 직순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유형만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원순열을 조금 골치 아프게 낸다 그래봤자 어떤 형태밖에 없냐면 이웃하는 거예요. 이웃하게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웃하는 순열 적용. 우리 준혁이 또 대답할까봐. 어이, 학생. 존나 열심히 쓰면 죽어. 권윤희 학생. 이웃하면 무슨 단어 딱 떠오르면 되죠? 그렇죠. 한 묶음. 하나로 본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한 묶음. 딱 이렇게만 넣으면 돼. 쉽죠? 오케이? 실전적으로 유형 문제 풀 때 우리 센 요거 풀 때 좀 잘 보세요. 이 적용한 대로 자꾸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순열은 내용이 많지는 않아. 딱 이렇게 두 종류만 해놓고요. 문제 적용하면서 실전적으로만 해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이 사실은 중복순열은 좀 쉬워요. 쉬워. 이거 그냥 이지라고 씁시다. 쉽습니다. 중복순열로. 근데 정확히 해놔야 돼요. 정확히. 이게 왜 정확히 해놔야 되냐? 요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에는 좀 구분을 약간은 좀 해줘야 되거든. 오케이? 자, 우선은 중복순열의 정의부터 갑니다. 어차피 순열이기 때문에 순열의 정의는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거기서 추가되는 내용이 N개에서 이게 중요했죠?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우선 방학 때 내가 엄청나게 강조했었는데 중복 허용하는 대상이 N이에요. 중복 허용하는 대상. 오케이?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복순에서 가장 중요해.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그 뽑은 것을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중복순열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중복순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요거 중복 허용하는 대상이 누구냐? N이다. 요거 꼭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공식 가는 거예요. 바로 공식. 그래서 여기서 공식으로 바로 가서 좀 칸이 없어갖고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오케이? 보통 요 공식은 요렇게 씁니다. M, 파이, R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원리는 이 공식은 겁나게 간단해요. 뭐였냐면요. 앞에 있는 놈을요. 뒤에 있는 놈에 대해서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앞에 있는 놈을 뒤에 있는 놈으로 거듭 제곱. 오케이? 그래갖고 요게 대표적 문제로다가 얘 하나 들까 그냥? 모르스보 기억하죠? 모르스보. 네. 대답 안 해도 돼요. 예. 모르스보 기억하죠? 점, 찍 있죠? 점찍. 그쵸? 그래갖고 요거를 3개짜리 신호 만들고 싶어요. 3개짜리 신호. 오케이? 그 원칙을 보세요, 원칙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모르스보 그때 이 얘기 했다가 쳐 웃었죠? 네. 대답하지 마요, 그냥. 그러니까 대답하니까 더 짜증나요. 화내지 않기로 했죠. 저 화내지 않습니다. 저 성격이 엄청 좋아요. 준혁아. 준혁아. 오케이. 모르스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 모르스보 하면요, 보통 요런 요 2개 중에요. 여기다 이제 신호를 넣는데, 뭐 예를 들어서 찍 이렇게 만들.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많죠.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 중복순열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냥 문제를 막 풀려고만 하지 말고 공식만 막 쓰려고 하지 말고 중복순열의 의미가 좀 있거든, 사실. 얘는 좀 의미가 있어. 중복조합은 다르다. 그냥 공식으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중복순열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점과 찍이 있어요. 그럼 잘 봐. 점과 찍이 있고요.
선택하는 건 3개야. 그러면 봐봐. 점찍이 중복을 허용하니 칸 3칸이 중복 허용이니. 여기 보면 점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점을 2개 똑같은 거 또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기호의 개수인 2개가 바로 중복 허용하는 대상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은. 그리고 얘가 선택하는 게 바로 r이 됩니다. r이 3.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2파이 3이라서 2의 3승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원리는 이거 원리는. 원리도 좀 알면 좋아. 중복 순열은. 선생님 봐봐. 첫 번째 요 칸에 선택될 수 있는 기호의 종류가 몇 종류요? 점이거나 찍이거나, 그쵸? 2종류. 여기도 몇 종류? 2종류. 여기도 몇 종류? 2종류. 그래서 곱한 겁니다. 그래서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개념이야, 그냥. 요 개념. 되게 단순한 개념이라고.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중복 허용하는 대상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 그거 명심해 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좀 실전으로 문제 풀 때 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중요한 거야.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 근데 좀 얘기했죠. 내가 너무 길어갖고 가포, 순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써요. 가포, 순. 가포, 순도 원순열처럼 좀 생각해야 돼. 이 가포, 순은 좀 응용하는 파트가 좀 세요. 왜 그러냐면 요거 자체는요. 우리 그 개념 원리 수업할 때 내가 요거 자세히 해줬어요. 요 가포순에 대한 적용하는 것들 중에 시험에 100% 나오는 게요. 최단거리 문제요. 요는 100%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실생활 문제도 무조건 나와요.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 엄청 중요합니다. 얘도요, 원순열처럼 실제 적용을 볼게요. 실제 적용. 그냥 딱 요거 하나만 할게요. 예. 어떤 숫자를 1, 1, 2, 3, 4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7개를 일렬로 배열을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1, 2개, 2, 3개죠. 같은 것이 2개, 같은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요. 솔직히 요것도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야, 우리가 보통 이 순열이라는 개념은 이게 나열할 때 만약에 1, 2를 나열하면 1, 2가 있고 2, 1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팅 2개가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게 1, 1이니까 이렇게 배열하나 이렇게 배열하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배열하는 것만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없앤다는 개념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우선은 기본 몇 개야? 총 7개 그냥 나열한다고 보세요. 그 중에 같은 게 1로 같은 게 몇 개? 2개. 또 그 중에 2로 같은 게 몇 개? 3개죠. 그럼 같은 거, 자, 요거랑 좀 차이 느껴요? 같은 거에 팩토리얼로 나누셔야 돼요. 같은 거에 팩토리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역할이라는 게 7팩 안에요. 1, 2를 순서 이렇게 바꾸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나누는 거예요. 역시 7팩 안에요. 이 3개짜리를 배열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거 없애려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로다가 처리해주면 돼요. 갑보수. 이거 기억나죠?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또 최단거리 문제로다가 계속 보고 할 거니까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냐? 최단거리는 좀 따로 정리해 놓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요거 먼저 해놓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할게. 최단거리는 우선은 이거는 내가 이제 유형으로 좀만 해놓고요. 그리고 얘 하나만 살짝 들고요. 응? 이거는요, 유형이래. 이거 해법으로, 해법. 해법이 2가지로 할 거예요. 2가지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쓰고 어떨 때는 저거 쓰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요. 가포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가포순 이용하는 거는 우리 개념 원리 수업을 했지만 실전적으로 봤을 때는 가포순은 단순하게 사용할 거고 이 가포순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내가 그냥 이름 지은 거예요. 요 뭐냐? 검문소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 검문소 세우는 좀 훈련을 약간 좀 할 거예요. 약간. 오케이? 저번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만 했는데 이번에 좀 꼼꼼하게 좀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기법이. 뭐냐면 노가다 하는 게 있습니다. 노가다. 실제로 노가다로 많이 풉니다. 근데 노가다가 너희들이 해보면 아는데 가끔 틀려. 막. 그 이유가 좀 있어. 이유. 그래서 푸는 형태로 보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
갑포순을 해서 건문수 정확히 잡아서 할 때도 있고요. 노가다로다 일일이 카운팅 하나하나 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요거 쓰고 어느 때는 요거 써야 돼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 그러니까 모든 걸 이걸 할 수 있긴 한데 요게 조금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요거 쓰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거 둘 다 알려줄 테니까 그거 해놓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거 좀 제한적이에요. 요거 조합까지 해야지 완벽한 세팅으로 해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원래는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내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확 통해서요.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내는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는요. 무조건 내요. 근데 좀 어려워. 실제 보면. 우선은 오늘은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지만 지금 조합까지 해야지 상당히 응용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요거 함수의 개수 잘 보세요. 그때는 아마 내가 그냥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갖고. 우선 오늘은 함수의 개수에서 좀 기본적인 거 할게요. 기본적인 거. 자, 우선 함수의 개수가 사실 여기 적용하는 내용들부터 봐야 돼. 이 함수의 개수에 대한 적용은 어떤 거 이용해서 쓰냐면요. 순열 조합. 고1 때 했던 거. 고1 때도 이거 나와요. 그리고 중복 순열이랑 중복 조합까지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싹 정리하면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오늘은 딱 요거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요거 중복 순열에서만 적용하는 것만 좀 보고요. 함수의 개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함수의 개수 중요한 거. 자, 먼저 이거 조금 자세히 쓰세요. 우선은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우선 첫 번째 그냥 어떤 조건도 없어. 어떤 조건도 없이요. 그냥 이 이렇게 쓸게요. 그냥 선생님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얘는요. 중복 순열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 그냥 공식 적어 쓰라고 하면 안 돼요. 못 풀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함수 얘기하면요. 두 가지가 나와야 돼. 두 가지. 이 함수가 뭐냐면요. 어떤 x라는 원소들이 있어요. 요 안에 n개의 원소가 있다고 할게요. y라는 원소가 있어요. 요게요. m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보통 함수는요. 요런 표현들 우리 친구들 요런 표현들 나오면요. x에서 y로 함수 이렇게 되면서 요 표현. 근데 이게 뭐 바뀌진 않아. 보통 여기 뭐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럼 요 화살표 앞에 있는 거 있죠. 얘가 뭐가 되냐면요. 정의역이 됩니다. 정의역. 오케이? x에서 y로 요게 뭐예요? 공역이 됩니다. 요 y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갖고 우리 옛날에 진짜 아기 때 거의 개초딩 때 어떤 형태로 보냐면 이거 함수 얘기할 때 아마 기억이 나겠죠? 또 쓰면 요 주머니가 기억날 거예요. 주머니. 그래갖고 x라는 주머니. 어려운 문제는 이 주머니 꼭 그리셔야 돼. 안 그리면 못해요. 오케이? y라는 주머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 n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 m개의 원소가 있는 거야. 미안해. 벌써 썼냐? 미안해. 여기 알개입니다. 죄송해요. 알개. 오케이? 근데 잠깐만. 내가 요거 실제로 한번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 B, C가 있어요. 여기에 뭐 1, 2, 3, 그래. 넉넉히 4까지 하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우선은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식을 해줄게. 공식은 뭐냐면 중복 순열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는 1에 대응되고 B는 2에 대응되고 C는 3에 대응 이런 경우 그뿐 아니잖아. A는 또 1에 됐지만 B는 3에 되고 C는 2에 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진다면 시간이 엄청 오래 안 돼요. 경치 구경하면 안 돼. 악마야 악마. 악마가 지금 자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 고마워. 오래 걸려. 경치 보지 말라니까 또 경치 아니 3학년입니다. 경치를 왜 봐요? 경치. 좋다.
집중! 그러니까 다시 해봐. 그러니까 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우선 결과를 좀 써줄게. 이거 이렇게 이게 함수의 개수 이렇게 외워. 함수의 개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 정역과 공역 중에 마지막 기회예요. 50%니까. 공식의 공식의 주인공은 공역이고요. 실제 주인공은 정역이에요. 개기는 겁니까? 공식이 내가 이거 왜 n을 왜 또 m이라 썼냐? 아 진짜 어떤 새끼야? 미안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어제 필기 때 다시 안 보잖아, 그렇죠? n개 여기 n입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이거예요. 3개고요. 정역이 공역이 4개면요. 일반 함수의 개수는 요게 몇 개가 되냐면 자, 요거 봐요. 요거 r이 3개고요. n이 4인 거야. 그래서 뭐냐? 4파이 3 해서요. 4의 3승입니다. 4의 3승. 오케이? 이해가? 근데 이거를 공식만 외우면 딱 요런 문제밖에 못 풀어. 근데 실전은 어떻게 접근하기? 접근하는 것만 봐, 오늘. 어? 좀 이따 또 실전 문제들. 원래 이렇게 돼. 왜 내가 공식에서는 정역이 주인공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공식에서는 공역이 주인공인데, 조금, 조건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에서는 정역이 주인공이라고 그러냐면, 왜 이게 4의 3승이냐면, 정역을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게 대응될 수 있는 종류가 몇 종류? 그렇죠. 4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A는 4가지. 그리고 B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냥 일반 함수다. 겹쳐서 대응돼도 돼. B도 대응될 수 있는 몇 가지? 4개 중에 하나요. 그럼 4개. B가 그냥 여기 대응됐다 쳐요. 이 나중에는 이제 1대1 대응일 때는 B는요. 1은 이미 A가 1에 대응됐으니까 B는 1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3가지가 돼요. 그 나중에 봐. 그럼 또 이봐봐. C도 대응될 수 있는 몇 가지? 4가지. 아무거나 막 이렇게 겹쳐도 된다니까. 이해가지? 이게 4가지. 그리고 이걸 동시에 항상 대응 관계라는 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곱하는 거예요. 곱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뭐야 이거? 4의 3승. 그대로 똑같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 나중에 이제 1대1 대응 뭐 이런 거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돼. 그거는 이제 조합까지 해줘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선은 요렇게만 좀 봐봐. 요렇게만 보고 문제를 좀 보면서 좀 연습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뭐 말이 많아 보이죠?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선 30번은요, 뭐 바람개비가 있어요. 이게 날개가 몇 개야? 6개네요. 자, 제가 요거를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자, 완벽히 똑같죠? 그냥 봐요. 자, 보면 6개 날개를 초록과 노란을 포함한 6가지 색입니다. 잠깐만. 요건 이렇게 쓸게요. 초록색이랑 노란색을 포함한 6가지니까 4가지가 나머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총 6가지 색이에요. 얘를 여기다 칠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보고요. 사실은 내가 포인트가 31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31번. 31번에 별 하나만 쳐놔. 꼭 31번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거를 6가지를 모두 사용해 칠하려고 한다. 바로 옆에 있는 날개를 이웃한 날개라고 할 때, 자, 잠깐만요. 읽기만 해요. 각 날개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여기 줄치자. 회전에서 일치하는 같은 거 본다. 그럼 원순열이 바로 떠올려야 돼. 회전에서 일치하는 같은 거. 자, 1번 볼게요, 1번. 초록과 노란색을 이웃하여 날개에 칠하는 경우의 수요. 요거 바로 이웃이죠? 초록과 1번이요. 초록과 노란 요 색을요 이웃해서요. 바로 이렇게 그냥 초록과 노란. 오케이? 이웃이니까 뭐라고요? 또 맨날 얘기하는 거 한 묶음. 오케이? 그럼 쉽죠? 한 묶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결el고 5팩인데, 응? 5팩, 이웃이는 한 묶음. 그런데 몇 번 겹쳐? 5번 겹쳐. 근데 항상 이웃하는 거 꼭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요 상황도 그러고 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고려해줘야 되고, 요 이웃하는 거 요 성분 자체 속에 서로 자리바꿈할 수 있죠? 그래서 2팩까지 해줍니다. 2팩.
그럼 결론은 요거 5팩이니까 5분의니까요. 4팩 곱하기 2팩 해주면 되죠. 산수는 좀 안 할게요. 자, 2번. 초록색과 노란색을 이웃하지 않는 날개. 이번에는 초록색과 노란색이요. 이번에는 반대.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잠깐만요. 초록이랑 노란이 이웃하지 않도록? 자, 우선은 요거는 그냥 안 돼. 아이 학생 여기 봐야지. 진짜 경우의 수를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이웃, 근데 이게 요거는 그냥 필기한 거에다 써도 좋아요. 우리가 보통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풀어요. 거의 두 가지로 풉니다. 예.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선 뭐냐면요. 첫 번째는 보통 많이 푸는 게 한 60% 이상의 문제는요. 여사건을 통해서 풉니다. 여사건. 여사건이 뭐냐면요. 전체에서요. 전체 그냥 일반적인 전체 경우에서요. 뭐를 뺀다? 내가 원하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됩니다. 요걸로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그 여사건이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어. 그때는 요거 안 돼요. 요때는 뭐라고 쓰냐면요. 두 번째 상황에는 그냥 요렇게 할게요. 이건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틈새 배열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사건으로 많이 푸는데 100%로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100%안 됩니다. 그때 틈새 나요. 오케이? 우선 이렇게만 써놔요. 근데 요거는 요걸로 할 거야. 자, 우선 보면 이 봐봐. 초록이랑 노란색이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야 돼. 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6건 이용했죠. 우선 전체에서 뭐를 빼는 거야? 이웃하는 거. 초록과 노랑이 이웃하는 걸 빼주면 돼. 그러면 초록과 노랑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야, 그러면 전체는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초록, 노랑 모두 포함해서 6가지 색을 배열하는 거지. 원형 배열이니까 6팩인데요. 얼마로 나눈다? 6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전체. 근데 아까 여기서 구해놨죠. 초록과 노랑이 이웃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약분해서 여기 쓸게요. 4팩에다가 2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많이 한다. 오케이? 명심해 둡니다.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1번이 중요합니다. 31번.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31문제도 요거 별 하나 치라고 했죠? 아이고, 뭐 팩토리였어. 요게 요렇게 원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좀 읽을게. 오른쪽 가리는 것 같이 중심이 같은 원 모양의 땅을 6등분, 12개 구역을 12가지 꽃을 심는 경우의 수. 각 구역에는 한 가지 꽃만 심고, 여기 좋죠?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을 오케이. 회전은. 그러니까 색칠하기 문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꽃이 12개가 있대요. 그냥 12개 써놓을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 이거 12개, 뭐 꽃의 번호가 있으면 1번부터 12번 꽃까지 있어. 그걸 여기다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죠. 근데 이게 이런 애들이 좀 중요한 게 잘 봐야 돼. 이게 먼저가 있어, 순서가. 무슨 순서가 있느냐? 이게 딱 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회전에서 겹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먼저 어디를 먼저 색칠하냐면 이 안쪽을 먼저 색칠합니다. 안쪽을. 오케이? 그럼 안쪽에 우선은 12개에서 우선 꽃 몇 개 선택해야 돼? 6개 먼저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 6개를 갖고 여기다 배열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보, 그럼 또 얘기했네. 12개에서 몇 개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꽃을. 자냐? 네? 아니요. 12개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6개. 그렇죠. 그럼 뭘 쓰면 돼? 컨비네이션 쓰면 됩니다. 그럼 6개 선택을 해놨어. 6개 선택을 해놨어. 그걸 여기다 배열하는 거죠. 근데 회전에서 겹치는 거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다? 6팩인데 몇 번 겹쳐? 원형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됩니다. 야, 그럼 나머지 6개를 좀 배열하면 돼. 그럼 나머지 6개는 어디다 배열하는 거야? 요 바깥 라인에다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바깥 라인 배열인데 바깥 라인에 배열하는데 또 6개니까 6팩이긴 해요. 그럼 또 나눠야죠. 회전에서 겹치니까. 아니죠. 왜요? 그렇죠.
여기까지 원순열 했잖아. 이 안에서 원순열 했잖아. 그쵸? 그 원순열 했으면 그다음 무슨 순열? 직순열이니까 그냥 팩토리합니다.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입체는 안 나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항상 장담해서 꼭 시험에 내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어디다 그 도청장치 다루셨나 봐요. 제가 안 나온다 단정지면 꼭 냅니다, 시험에.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내가 그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있어. 좀 어려워. 그 이과 애들 배우는 건데. 절대 안 나온다, 입체는. 씨발, 바로 시험 냈어. 근데 보통 학생들 그렇게 나오면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근데 그 학생은 한 거야. 그 저한테 시험지 들고 와요. 선생님,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요? 존나 화를 냈죠. 내가 어떻게 하냐? 항상 안 했는데. 뻥이고요. 미안하다. 그랬죠. 진짜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겁니다. 안 낼 거야. 근데 또 냅니다. 어딘가 있어요, 지금. 목광고 선생 도청장치 어디 있어요, 지금? 분명히. 남자, 여자야? 남자예요. 그래? 자, 볼게. 3-3번 봅니다, 3-3번. 참 문제 좋은데, 이 집중 못하네. 허리 펴고, 임마. 목이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앞이라서? 자리가?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아프고. 그래? 허리를 더 펴. 네 자세가, 임마. 그러니까 목이, 임마 거북목 되고 아프지, 임마. 아, 허리를 쫙 펴라니까. 아, 봐봐. 아니, 내가 혼내는 거 아니야. 더 펴봐. 그래. 너 서서 들어, 임마. 자, 볼게. 자, 요거, 이게 책이 좀 그런데 33이랑 미안한데 좀 이렇게 넘겨봐. 34 요렇게 이으세요. 그래서 꼭 구분이라고 쓰셔야 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 33 문제랑 34 이렇게 요렇게 연결해갖고 요거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입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닌데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자, 먼저 33번은요, 볼게. 선생님 미안한데, 요거 입체는 안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요런 애들은요, 전개도를 좀 그립니다. 전개도. 우리 아기 때 전개도 많이 했죠? 뭐 오리고 자르고 해갖고 펼치고, 아우, 잘했다. 막 칭찬하고, 아기 때 많이 했죠? 오케이. 전개도 그릴게요. 자, 그 전에 보면, 오른쪽 그림 같이요.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 줄 쳐놔야 돼.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입니다. 자, 그냥 이거 그려야 되겠다, 대충이라도. 얘가 이렇게 되는 사각뿔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가 그냥 대충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갖고요. 여기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랑 아래는 달라요. 근데 옆면이 모두 다 모양이 같은 거예요. 옆면이. 오케이? 네. 책을 보면 더 자세합니다. 그런데 여기 면은요, 무슨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면이 있는 거죠. 6가지 색을 모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각 면은 한 가지 색만, 여기 또 줄치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근데 얘를 칠하는데 주인공이 사실은 또 누구냐면 이런 입체에서는요, 옆면이 주인공입니다. 옆면. 근데 주인공이 옆면이긴 한데 순서가 좀 달라.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순서는 여기 윗면 있죠. 그리고 요 아랫면 있죠. 여기를 먼저 색칠해야 돼요. 여기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면 두 면이 있는 건, 근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다. 이 두 면의 모양은 어때? 딱 보니 그림으로 보니까 달라요. 합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면만 모두 다 합동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선은 뭐냐 이거 총 6가지 색에서 먼저 어디를 칠한다? 윗면이랑 아랫면을 칠하는 거야. 요거를 내가 번호를 둘 다 11이라고 쓸게. 동시에 칠하는 거니까.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총 6가지 색에서 먼저 색 몇 가지 선택해야 돼? 두 가지 선택해야죠?
두 가지를 선택해서 여기다 배열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거 번호로 1이라 쓰자. 야, 그러면 지금 말한 거 뭐예요? 6가지 색에서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배열하는 거지. 그럼 뭐야, 바로? 6 퍼미테이션 2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1번과 2번의 2번인 사각형의 색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색칠했어. 그럼 나머지 색 4개 남았지. 4개 옆면을 색칠하는데, 잠깐만. 여기서 이제 전개도를 좀 그릴게. 여기를 칼로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를 밑에 밑에 딱 잘라내갖고, 요거 전개를 해보면, 요거 이렇게 편치다가 볼게요, 그냥. 다 자르지 말고 위에만 잘라서 이렇게 편친다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충만 그립니다. 이렇게 좀 빨리 그리나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옆면 여기를 이제 색칠하면 돼요. 근데 이미 2개 선택해서 색칠을 했으니까 나머지 4개를 다 여기다 색칠하면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모양이 다 같은 거니까 합동인 놈이니까 요 옆면들이 뭐 하면 되니? 원순열 적용하면 돼. 여기서 원순열이에요. 옆면이 원순열이야. 그래서 어떻게 준다? 4팩인데 몇 번 겹치겠어? 그대로 4번 다 겹치겠죠? 4로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별거 아니에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입체도 별거 아니다. 자, 그런데 넘겨보세요. 자, 34번은 좀 중요해요. 34번은. 꼭 구분해야 됩니다. 아이고. 자, 왜 구분해야 되는지. 자, 이번에는 요거는 또 직육면체라서요. 좀 제대로 그릴게요. 요렇게. 여기 좀 멀리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길이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거 8이에요. 여기가 5입니다. 높이는 얼마냐면요. 12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된 직육면체 6개 면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문제는 다 똑같아. 요 길이만 좀 요거랑 좀 차이로다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또 여기 줄치자.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줄쳐놓으세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야, 그러면 당연히 입체 나와봤자 요런 형태밖에 안 나와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딱 봐도 알지만 느낌에 우선은 옆면이 아니고요. 윗면이랑 아랫면부터 칠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 막 더 꼬아서 잘 안 냅니다.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저거랑 똑같죠, 상황은? 상황 똑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총 6가지 색에서요. 2개 선택해서 칠하는 거니까 뭐다? 6 퍼미테이션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어디 칠하면 돼? 옆면 칠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이거를 또 전개해갖고요. 전개도 근데 잘 들어봐. 이게 전개도를 그려서 또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요런 형태가 되어서 또 4개니까 4팩으로다가 4번 겹치니까 4로 나누면 되냐 이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합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8이죠. 얘가 5죠. 그럼 여기도 8이죠. 여기가 5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요 위를 잘라고 이렇게 펼쳐갖고 이렇게 좀 해보면, 근데 펼치면 좀 힘들고, 여기를 다 자르고, 요 길게 펼칠게. 길게 펼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4개 면인데, 짧고, 길고, 요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8,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가지? 아까 얘는요, 다 똑같은 합동이야. 근데 얘는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 아니라고. 이해가냐? 근데 합동이 아닐 때는 사실은 요것도 원순열로 볼 수는 있어. 원순열로.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근데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이게 조금 까다로워. 이거는 그냥 사실 나와봤자 입체가 요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혹시 안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원순열로 보고
적용하는데 추가로만 뭐 하나만 더 고려하면 돼요. 합동은 아니지만 원순열처럼 해도 상관없다고. 자, 잘 들어.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할게. 그냥 원순열로 그냥 4개니까요. 그냥 여기다 4팩인데 4로 나눴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상황이 잘 들어. 어렵게 보지 말고 야, 요 면 있잖아. 요 저쪽 마주보는 면. 아니면 요 안쪽으로 봐도 되겠는데 저쪽으로 볼게요. 요쪽으로다가 어떠한 면을 내가 A면으로 볼게요. 그래서 칠한 거랑 어떻게 하는 거랑 또 달라? 여기를 A면으로 보고 칠한 거랑 다르지? 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써주면 여기 길이가 8이 여기를 A로 보고 원순열 적용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한 게 요거거든? 근데 이렇게 한 상황이랑 또 어떻게 한 상황? 요쪽 면으로 A로 본 거는 요 길이가 온 거거든. 여기를 A로 보고 한 상황이랑 다르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몇 가지야. 아니, 안 돼. 졸면 안 돼. 2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경우에다가 추가로 얼마만 곱하면 돼? 2만 곱하면 돼요. 2만. 오케이? 추가로다가 2만 곱하면 돼. 어느 때? 합동이 아닐 때. 합동이 아닐 때. 합동인데 그냥 뭐 그냥 하면 돼. 근데 합동이 아닐 때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하품을 하면서 곱하기 2만 하면 된다. 응용해서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알겠지? 자, 보세요. 자, 요거. 하나, 총 몇 명? 10명입니다. 뭐, 다른 거 얘기 안 볼게요, 그냥. 10명 둘러앉는 경우의 수가, 요거는 요거 맞죠. 10팩토리얼 곱하기 A일 때요. A 구하는 겁니다. 회전해서 겹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원순열 기득 문제. 자, 우리 아까 내 공식 어떻게 했어요? 총 10명이죠. 10팩. 기준 암호로 잡으세요. 근데 이게 체크를 잘해. 돌려서 겹치죠. 어디? 하나, 1. 또 돌려서 겹치죠. 2. 돌려서 겹치죠. 3. 돌려서 겹치죠. 4. 돌려서 겹치죠. 여기 5. 지자리까지 해서. 오케이? 5로 나누면 되죠, 그냥. 오케이? 실제로 요거 그대로 해갖고 A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 5분의 1. 알겠죠? 뭐 이거 우리 많이 해서. 예. 그래서 1번 5분의 1로 해주면 됩니다. 저 34번. 제 깜빡했네. 합동이죠. 잘했어요. 2로 나눠야죠. 2로 나눠야죠. 지금 저 무시한 거죠? 네, 아니요. 맞아, 합동이죠, 합동. 맞아. 합동 아니었고. 합동이죠. 인상 쓸 건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값이 똑같네. 자, 지금부터는 그냥 중복 순열 문제입니다. 요거는 별표 치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 문제니까. 서로 다른 과일 7개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요거 이렇게 할게요. 과일이 7개가 있어요. 천천히 잘 보세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3개가 있습니다. A, B, C. 여기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한다. 여기 줄 쳐야 돼, 이거. 남김없이 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릇 A에는 좀 조건이 있네요. 그릇 A라는 그릇에는 오케이? 과일 2개만 과일을 몇 개? 2개만 담는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 줄 치셔야 됩니다.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다. 과일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 잠깐만요. 자, 요 얘기부터 좀 할게요. 자꾸 얘기하자면요. 상황을 그리세요. 상황을. 하품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이렇게 A, B, C가 있습니다. 요 그릇이라고 할게요. 특히 약간 좀 곤란한 문제일 때 자꾸 그리면서 상황을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근데 얘가 조금 원래는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꼼꼼하게 안 해도 되기도 해요. 뭐 문제를 옛날같이 막 존나 까다롭게 안 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안 썼어요. 뭘 안 썼냐면 대부분 문제는 거의 요게 들어갑니다. 뭐냐면 서로 다른 과일 7개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마다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과일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조건이 요 조건이야, 요 조건. 어떤 조건? A라는 여기 요 그릇 있죠. 요 A라는 그릇에는 과일 2개만 들어가야 돼. 요 과일 2개 이렇게 할게요. 근데 과일이 좀 달라서 내가 번호를 먹일게.
뭐 예를 들어서 1번 과일, 2번 과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봐봐. 총 7개에서 2개를 이미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개만 들어가야 돼. 그럼 B와 C에는 나머지 몇 개요? 5개를 배열하면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과일을 이제 넣는데, 봐봐. 이게 공식만 하면 안 된다니까? 우선은, 뭐, 당연히, A라는 요 그릇에다 2개를 선택해서 넣어놔야 되겠지? 그럼 이거 봐봐. 나열 아닙니다. 그릇에 그냥 다만 없는 거예요. 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쓴다. 컨비네이션 쓰는 겁니다, 우선. 자, 지금 내가 쓰는 게 바로 뭐다? A라는 그릇에 2개를 담는,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총 7개 중에 몇 개 선택? 2개 선택. 그래서 뭐야? 7 컨비네이션 2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 상황 끝난 거야. A랑 그래서 담은 건 끝난 거야. 근데 그 다음을 잘 생각해봐. 곱하기. 항상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나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러면 나머지 몇 개? 5개가 남았죠? 과일이. 이 5개를 B와 C에 나눠 담는 겁니다. 근데 나눠 담는데 그 생각을 해. 그 생각을. 무슨 얘기냐? 자, 잘 들어.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5개가 있는데요. 하나도 안 담는 그릇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다 5개 몰빵 치고 여기다 안 넣고요. 아니면 여기 하나 넣고 여기 4개. 이런 상황. 근데 잠깐만, 이 상황을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면, 자, 이거야. 과일이 서로 다르죠? 5놈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5개 중에 이런 거야. 과일 한 놈한테 물어봤어. 너 B에 들어갈래? C에 들어갈래? 그랬더니 자기는 B에 들어가고 싶대.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과일 2번째 과일한테 물어봤어. 사람처럼. 그랬더니 또 B에 들어갈래? C에 들어갈래? 그 C에 들어가겠대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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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에 대해서 5개한테 물어본 거니까 2에 몇 승? 5승 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2파이 5죠? 잠깐만요. 그럼 잠깐만, 여기서 봐봐. 이미 답은 나왔어. 예, 답은 나왔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2파이 5요. 2라는 게 중복 허용하는 n이에요. 얘가 5거든요. 얘가 R이거든요. 근데 2가 누구니? 2가. 그릇이 2입니다. 그릇이 2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과일이 5라는 게 1, 2, 3, 4, 5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런 얘기야. 얘는 A 그릇에 가고 싶대. 얘도 A에 가고 싶대. 얘는 B에 가고 싶대. 얘는 B에 가고 싶대. 얘는 A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복 허용한 게 뭐야? 그릇이 C라고. 그릇이 중복 허용이고요. 선택하는 개수가 R이 되는 거예요. 중복수는 요거 꼭 구분해 줘야 돼. 이해 가지? 오케이. 예. 요거 답은 좀 계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조합까지 해서도 또 깊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뭐냐면요. 요거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예. 자, 우선은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얘가 1번부터 그냥 요 6 이렇게 한꺼번에 쓸게.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집합이 있어요. A 교집합 B는 요 원소가 2랑 5래요. 2랑 5. 오케이? 그리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요. 5개래요. 자, 얘가 성립할 때 집합 A랑 집합 B입니다. 이 A, B가 될 수 있는 A, B 순서쌍의 개수요. 집합의 개수예요.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 인상 쓸 필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이거는 요거는 우선 딱 요 문제만 할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조합까지 해서 좀 봐야 돼. 이게 집합 얘기 나오잖아요. 이 확률 경우의 수에서 그럼 무조건 뭘 그리냐면 벤 다이어 그림 그리세요. 벤 다이어. 이렇게. 100%입니다. 벤 다이어를 그리시면 됩니다. 우선. 그리고 요거 집합이 A, B니까요. 우선 정확히 결정된 집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집합 2개짜리고 교집합이 언급이 돼 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보던 형태 먼저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확정된 애들이 있죠. 확정된 애들. 요 교집합은 확정이 돼 있죠. 여기 안에 2랑 5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1부터 6 쓸 걸 그랬다. 이거 써놓을게요, 좀. 야, 그러면 2랑 5는요,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순서쌍이라는 게 뭐냐? 그럼 나머지 애들, 나머지 누구요? 1, 3, 4, 6이 있습니다. 1, 3, 4, 6. 오케이? 야, 그러면 이 1, 3, 4, 6에서요. 자, 잠깐만, 요건 좀 이따 생각할게. 이런 거야. 이 순서에서 무슨 얘기하면, 뭐 예를 들게, 요건 쓰지 마세요. 여기가 1이, 얘는 1을 갖고 있어. 얘는 뭐 3, 4를 갖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집합 A가 결정이 되지. 1, 2, 5라는 집합입니다. B라는 집합 결정되지. 2, 3, 4, 5라는 집합이 돼요. 이게 뭐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 뭐 여기가 뭐 여기가 뭐 3이 됐고 여기는 뭐 4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또 이런 식으로다가 집합이 또 결정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카운팅했을 때 몇 개의 집합을 가질 수 있냐 이거야. 몇 개의 집합을 가질 수 있냐 이겁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죠. 자, 먼저 첫 번째 고려. 우선 이거부터 봐야 돼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총 5개. 이게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미 2개니까요. 여기랑 여기에는, 야, 잠깐만. 요 표현이 좀 애매하다. 여기랑 여기에는 합해서 몇 개가 나와야 돼? 이미 2개가 여기 교집합에 있으니까. 3개가 돼야죠, 3개. 그렇죠? 근데 3개가요. 얘는 하나 갖고 얘가 2개 가질 수도 있고, 얘가 2개 갖고 얘가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얘가 3개 다 갖고 얘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좀 이런 애들을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놈 때문에 원래 후보가 2랑 5는 이미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1, 3, 4, 6. 4개 중에 우선은 나머지 A, B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후보를 선택을 해줘야지. 그 후보 선택이니까 뭐야? 4개 중에 3개 선택만 우선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겁니다. 안 끝났어. 하여튼 3개를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거. 3개 중에 3개를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는지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 이런 경우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또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이 3개가 어디에 배열된 그릇으로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선택한 놈한테 물어봤어. 너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그랬더니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너 여기다 여기다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얘 여기 들어갈래? 2가지. 그래서 2의 몇 승? 3승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우선은 요렇게 중복조합 이용해서 한다. 요거만 좀 알아두세요. 그래도 요 집합의 개수는 조금은 나오면 매우 어려운 문제라서 우선은 요 정도만 해놓을게.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45번도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2개 칩시다. 자, 요 문제 별표 2개 치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 우선 차분히 보세요. 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 잠깐만. 음식점이요. 식당이라고 할게요. 6개가 있습니다. 6개. 오케이? 위생 상태를 점검하면 돼. 위생 상태. 그랬더니 위생 상태가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래요.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위생 상태가 여기 줄 쳐야 돼.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이요. 그러니까 양호한 그러니까 식당이 2개 이상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예요. 풀이 방법은 2가지예요. 자, 이렇게 할게요. 식당 몇 개 있어요, 우선? 6개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마다 이런 거야. 검사했더니 뭐 넌 양호, 너는 불량, 아니야. 윤희가 불량하다는 게 아니야. 너 불량, 뭐 보통, 양호,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판단이 된다는 거야. 그때 양호한 식당이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2개 이상. 그러면 잠깐만, 이 2개 이상이라는 표현이 좀 까다롭죠? 왜? 총 6개잖아. 그럼 2개 이상이니까 양호한 게 몇 개일 수 있어? 2개, 3개, 4개, 5개, 6개일 수 있죠. 좀 어때요? 좀 많죠? 좀 많아? 그럼 뭐 하면 좀 줄지? 왜 그러냐, 너?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오, 잘했어. 6건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거 6건 할 때 제발 부탁인데 좀, 표현을, 그래, 고급지게 못 써도 좋아요. 자, 이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여사건부터 정확히 좀 파악을 해놓고 여사건 사용해요. 그러니까 총 6개 식당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양호한 식당이 2개 이상이 아예 반대. 그 양호한 상태가 몇 개? 그렇지. 양호한 상태가 0개이거나 1개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 0개거나 1개거나 2개거나 3개, 4개, 5, 6개인데 0개랑 1개 빼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사건이 요 놈이니까 내가 원하는 계산 이거 하는 거야. 전체 이걸 빼는 거야. 양호한 식당이 0개이거나 1개인 거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야, 그럼 전체는 존나 쉽죠? 무슨 얘기? 잠깐만, 또. 식당 6개가 있어요. 근데 6개마다 검사 받는 거잖아. 그 양호가 되냐고. 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요게 중복 허용이야? 요게 중복 허용이야? 오늘, 저 새끼 이상한데, 이거. 과외 받냐? 얘가 중복 허용이에요. 그래서 N이에요, N 이상. 선택이 6개죠, 선택이 6개. 아니면 이 생각해봐. 식당 1번 식당 물어봤어. 너 양호야, 불량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 2번 식당 3가지.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그러니까 3의 6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전체는 얼마? 3의 6승이죠. 요거는 계산, 좀 요렇게 할게요. 양호한 식당이 몇 개? 없어요. 양호한 식당이 없어. 양호한 식당이 없다? 그럼 양호한 식당이 없다라는 것은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준혁 B. 양호한 식당이 없어. 자, 양호한 식당 하나야. 요거는 요렇게 할게요. 양호한, 이거 2개 더하면 됩니다. 0개야. 양호한 식당이 없어. 세모랑 X 중에서 그렇죠. 세모랑 X 중 선택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럼 6개만 물어봤어. 너 양호는 안 돼. 그럼 뭐야? 그렇지. 2에 몇 수? 오케이. 자. 아니다. 도훈이. 양호한 식당이 딱 하나만 돼야 돼. 도훈아. 양호한 식당 하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윤희야. 요건 좀 생각해야 된다. 양호한 식당, 생각을 해봐, 생각을. 양호한 식당이 하나야. 양호한 식당 하나. 마지막 기회다. 양호한 식당 하나. 너 생각. 아니야, 넌 안 물어볼 거야. 어이, 지호야, 양호한 식당 하나. 이 씨가 니네가 왜 문제인 줄 알아? 이 씨발 생각을 안 해. 생각 안 해. 경치만 봐. 좋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조금만 더. 씨발. 요거 안 하기로 하고 화 안 내기로 내 진짜 다짐 했는데. 잠깐만. 준영아,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야. 교육자로서 나 진짜 항상 사랑으로만 화 안 내고 진짜 사랑으로만 가르치는데 가끔 그래. 가끔. 악마가 씌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악마 씌우면 졸죠. 잠깐만, 이거 이게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거야. 듣고 있어? 근데 왜, 잠깐만. 그거 얘기해. 잠깐만요. 야,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식당이 6개 있잖아. 1번 식당, 2번 식당, 3번 식당, 4번 식당, 5번 식당. 자꾸 이거 해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단순한 문제만 풀면 큰일 나요. 우선 이 얘기 아니니? 양호한 식당이 6개 중에 한 놈은 양호한 거지? 그럼 경우수 몇 가지? 그렇지. 6가지.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문제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 얘가 양호라고 판정 내렸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 불량이거나 세모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이놈은 불량이거나 세모, 이놈도 불량이거나 이놈 불량이어서 이놈 불량, 이렇게 되는 거지. 경우의 수 두 가지야. 그럼 2의 몇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지?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미적분처럼 씨발놈의 그만 공식 존나 외우고 이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지? 결론은 여기에서 요거 두 놈 또 이게 케이스 분류한 거,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뭐 해주면 되게 빼면 됩니다. 이해가죠? 산수는 좀 하세요. 예. 자, 몇 번, 이제, 47번 좀 보기 전에, 그 위쪽이든 아니면 노트에다 좀 쓰세요. 이게 우리 했던 거야, 옛날에. 그건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오케이. 자, 요거 우리 옛날에, 요즘 공식 알아놓으면 좀 편해서 그래. 안 하면 노가다 다 떼야 돼, 산수. 산수 때문에 그래, 산수. 뭐냐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오래돼갖고 그냥 혹시라도 합공식이요. 기억나야 돼요. 이거 좀 알려줄 테니까. 합이 뭐였냐면요. 공비랑 초항의 포인트 그리고 항의 개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도 써줄게요.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등비 수열 다시 복습할 필요는 없고 여기 초항이고 요 공비죠. 그리고 항의 개수만 알면 요거 좀 빨리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우리 문제 풀면서 바로 해줄 거예요. 공식은요, 이렇게 외우세요. 공비 빼기 1, 항수승, n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이게 달라져요. 가로 닫고 초항이요. 요거 분모분자, 이거 마이너스 안 나오길 분모분자 동시에 마이너스 붙여도 결과는 똑같죠. 1 빼기 공비, 항수승, 가로 닫고 초항.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수 원할 때였죠. 수열의 합 할 때 했던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뭐 통계라고 해서요. 저거는 좀 알아놓으세요. 그 여러 가지 수요 시그마 그에 대한 합공식까지는 좀 알아놓으세요. 뒤에 가서. 자, 먼저 잠깐만 바로 볼게요. 47번 문제 볼게요. 47번 문제 보면요. 이게 뭐냐면 기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별이랑 하트래요. 별이랑 하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요거를요, 요 별과 하트를 이용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열한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두 개를 합해서 여기 줄쳐요. 단순한 문제야. 3개 이상 6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3개 이상, 뭐야 이거? 47번이에요, 미안. 3개 이상 6개 이하로 신호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저번 개념 정리할 때요. 그 모르스보 얘기해줬습니다. 모르스보. 잠깐만요. 그 모르스보 얘기해. 모르스보. 오케이? 3개 이상 6개이니까 자 이런 거죠. 신호가 3개일 수도 있고요. 3개 만들 수도 있고요. 4개 만들 수 있고요. 5개도 만들 수 있고 6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야 그럼 아까 모르스보 중복 허용하는 거 몇 개요? 2개입니다. 요 2개로 중복 허용해서 3개 선택하거나 4개, 5개예요. 바로 할게 그냥. 요거 그냥 공식 문제니까. 굳이 공식으로 써주면 결국 중복하는 거 2니까 2파이 얼마 3. 얘는 2파이 얼마 4. 얘는 2파이 얼마 5. 얘는 2파이 6입니다. 이것들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써보면 2의 몇 승? 3승. 이거 몇 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이게 숫자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냥 노가다 떼도 되긴 하는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오케이? 기억하죠? 혹시라도 좀 까먹은 친구 있을까 봐 해볼게요. 이렇게 얼마씩 곱해가냐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얼마씩 곱해갑니까? 2씩 곱해가죠. 이 곱해가는 게 공비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항상 등장하는 게 초항이에요. 그리고 이걸 항이 몇 개예요? 4개죠. n은 4예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어릴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S4라고 쓸게요. 자,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이 몇 개? 4개, 4승. 가로 닫고. 초항은 얼마? 2의 3승.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뭐 분모 1이라서 별 의미는 없고요. 2에 요거 뭐 7승하고요 빼기 2의 3승. 오케이? 계산해서 답 내면 됩니다. 요거 그냥 공식 때문에 한번 좀 언급한 거예요. 자, 우선 요거 좀 생각하는 문제예요. 빨간, 초록, 노란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잠깐만. 빨강,
초록, 노랑 이렇게 한 개씩 나열되어 있어요.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요. 줄 치세요.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오케이? n번 이하. 이런 게 특히 요게 필요해, 좀. n번 이하로요. 좀 약간만 자세히 쓸게. 들어 올려. 들어 올려서요.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2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가 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애들이 이거를 정확히 좀 안 해놓으면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야. 자, 잘 봐. 우선 이 얘기죠. 우선은 신호가, 그러니까 깃발이 빨간 깃발, 초록 깃발, 노란 깃발, 깃발이 3개가 있어요. 이 n번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게, 뭐 n이 3이잖아. 에? 그러면 요 깃발 3개로다가, 2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요. 그러면 아까 요 개념처럼요, 또 보면요, 신호 얘기니까 똑같아요. 빨간, 초록, 노랑이 중복 허용하는 대상 n이에요, n. 오케이?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n번 이하잖아. 들어 올리는 게 선택하는 개수예요. R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R번. 그 n번 이하로 했을 때 n번 이하로 들어 올렸을 때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n이라는 애가요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갔냐? 근데 그거를 n번 이하로 그러니까 한 번부터 가겠죠. 이해하니까. 그럼 잘 봐라. n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될 수 있고 2번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고 쭉쭉 n번 이하로 요렇게 만들어진 신호가요. 몇 개? 만들어진 신호가 총 몇 개? 200 뭐요? 이하면 200 포함하는 겨. 자, 중복 허용은 3이에요. 굳이 써보면 뭐냐? 얘는 3파이1. 오케이? 얘는 3파이2. 그 다음은 3파이3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인지 몰라. 3파이n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요렇게 더한 놈이 200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그 n 중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 듣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요거를 우리는 식으로 해줘야 돼, 요거를. 아니, 근데 방법은 있어. 솔직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노가다 떼도 돼요. 많지는 않거든, 보통. n이 1일 수도 있고요. 그럼 1을 넣으면 요거만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럼 3파이 1이니까 3의 1승이네요. 당연히 200보다는 작거나 이거 계속 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n이 2일 때는요. 3파이 1 플러스 3파이 2니까 이제 이거 안 쓸게 그냥. 3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갖고요. 근데 숫자가 200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근데 조금 곤란한 때가. 자, 그런데 나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요 표현은 요거들요. 3의 1승, 3의 제곱, 3의 3승, 점점점 3의 n승이에요. 그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요. 오케이?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쓰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이 몇 개요? n개, n승. 가로 닫고 초항 3. 오케이? 그 얘가요, 요 부등식이 얘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2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n 찾으면 돼요. 근데 별거 아닌 게요. 요거 2죠. 요로 곱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얘는 요로 곱하면서 얘는 다 전개할게요. 그냥 우선은. 그러면 3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3n 플러스 1승이고요. 그리고 나서 빼기 3이고요. 양수로 곱하는 거니까 그냥 400 쓰면 되겠죠. 요거 넘겨서요. 3n 플러스 1승이 요거 넘겨서 403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최소의 n만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n에 대한 거듭 제곱을 조금만 몇 개만 요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좀 낫고 요렇게 나열하면 요거 계산 일일이 좀 하는 게 조금은 귀찮다 이거죠.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봐. 또 이런 거 할 때 뭐 이거 얍실한 방법이긴 한데 이걸 통으로 보세요. 또 머리 또 좋다고 막 쓰지 말고요. 에? 우선 좀 이 400에 최대한 좀 가깝게 좀 산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잡아 n 플러스 1이 우선은 잠깐만 요렇게 써볼게요. 얘가 우리가 좀 많이 외우고 있는 게 몇 승부터 외우고 있니?
그렇죠. 4승은 좀 외우고 있죠, 4승. 3의 4승. 81이죠? 아직 멀었죠? 그럼 n 플러스 1이 5예요. 여기다 3 곱하면 되잖아요. 3, 8에 24하고 3. 아직도 멀었죠, 조금? 자, 얘가 6이에요. 여기다 또 3 곱하면 돼요, 그냥. 오케이? 3 곱했더니 9고요. 3, 4, 12고요. 3, 2, 6. 근데 잠깐만. 이 숫자가 급격히 커지네. 그쵸? 따라서 요 놈을 만족하는 최소 n 플러스 1이 얼마일 때겠어요? 5일 때겠네요. 6 넘어가면 확 커져버리니까. 이해가지? 따라서 결론 끝났네. n 플러스 1이 5니까 n은 얼마 그래서? 4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나이를 살려면요. 2 넣고 계산해보고 3 넣고 계산해보고 4 넣고 계산했는데 5를 하니까 넘어갔어. 그러면 4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안 돼요. 아, 이상이네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다시 얘기해봐요. 당신 왜 그래요? 착하다.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럼 얼마겠어요? 6이겠죠, 6. 오케이. 6부터는 커지니까, 이거죠. 문제 바꾸시면 되잖아요. 네. 오케이. 아, 그래서 답은 얼마? 5 해줘야 되네, 5.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봅니다. 예. 자, 53번은 좀 별 아니에요. 예. 자, 먼저 볼게요. 53번. 자, 우선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좀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가 있습니다. 이거 줄 치세요. 요 놈을 중복을 허용하는 겁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여기 줄 쳐야 됩니다.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 크기가 작은 순서입니다. 예. 순서대로 나열. 나열을 할 때 1000이라는 숫자는 여기 되게 쉬워요. 몇 번째 숫자냐? 예, 몇 번째 수인지 구하시오. 자, 무슨 얘기, 근데 이게 그 생각하면 안 돼. 뭐, 씨발, 1000번째니까 뭐 1000번째겠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숫자가 그 생각했죠. 아, 왜냐면 0, 1, 2, 3, 4, 5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0이 되는 게 0, 1, 2, 3, 4, 9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근데 이건 좀 쉬워. 자. 야, 근데 이건 되게 쉬운 형태야, 이런 애들은. 뭐가 쉽냐면요. 생각해봐. 이 4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요 앞에는 카운팅을 하는데 숫자가 1자리, 2자리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구분해갖고.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요. 우선 1자리 숫자는 몇 가지 있니? 이거는 그냥 뭐 공식 할 것도 없죠. 2자리부터 좀 신경 써야 돼요. 1자리 공식 쓸 것도 없죠. 몇 가지? 1자리 숫자 몇 가지? 그렇죠. 왜요? 왜 6개예요? 6개니까요? 이 좆되는 거죠. 0이면. 그러니까 1, 2, 3, 4, 5죠. 5개. 얘는 카운팅할 거 없어요. 5개예요. 수학자 나왔다. 수학자 나왔어. 새로운 학문이야. 0은 자연수다. 0은 내처럴 넘버. 씨발. 자연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 영어 썼다고? 진짜 임마 내처럴 넘버야. 임마 자연수 임마. 허수가 뭔지 알아? 허수요? 뭐라고?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 넘버. 씨발 상상예수 임마. 진짜야. 아니 지금 비웃어? 실수는 뭔지 알아? 리얼 넘버. 뭐 씨발 맞았어. 오 잘했어. 하여튼 오케이. 자, 너 아니 정찰이 안 돼. 자, 두 번째 2자리요. 2자리. 2자리 좀 신경 써야죠. 왜요? 0 때문에 그래요. 0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첫째 자리 0이 들어가 버리면 2자리가 안 되고 1자리가 돼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첫째 자리 몇 가지 올 수 있니? 5개 중에 하나죠. 그냥 5 하면 돼요. 근데 뒤에는 그 다음에는 0부터 중복 허용하는 거 막 들어가면 되죠. 그럼 몇 가지 그냥? 6가지. 오케이.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세 번째. 여기서 다 끝난 거야. 아니, 끝난 게 아니고. 세 자리면 100의 자리 얘기하는 거야, 100의 자리. 요 세 자리도 이것처럼 비스무리하게 할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데, 약간만 좀 써볼게, 공식. 무슨 얘기냐? 세 자리입니다.
이게 0 때문에 항상 첫째 자리를 좀 고려해줘야 돼요. 첫째 자리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니까 5요. 근데 요거 조금만 생각을 해봐. 선생님 봐봐. 뒤에 두 자리는 0부터 5까지 6가지 종류의 숫자가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00 들어가도 되고요. 11 들어가도 되고요. 12 들어가 이런 것도 돼요. 그럼 중복 허용하는 게 뭐니? 중복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요 자릿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에 몇 승? 요 공식 뭐라 쓰면 돼요? 6파이 2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잠깐만 요건 좀 요 계산 5, 6에 30이고요. 얘가요 6파이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6, 6에 36에다가 5니까 5, 6에 30, 3, 5, 15, 180. 요거는 180에다 써놓을게.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네 번째를 할 필요 없는 게 1000이라는 게 이 세 자리 맨 마지막 수 999 다음이 이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거랑 요거 더한 180에다 요거 여기다 35까지 더해서요. 얼마냐 이거? 225죠? 그 다음 요게 몇 자리 그랬어? 226이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226자리다. 요런 형태로만 다 카운팅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우선 54번.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를 1부터 999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차례로 말하다가 6, 23, 600, 여기는 다 때려치고 여기 줄치세요.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가는 수는 말하는 대신 박수 치는 게임이 있다. 369 게임이죠. 여기 박수라고만 써놓을게. 그랬을 때 이 게임을 시작해서 999까지 진행됐을 때 박수를 모두 몇 번 치냐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천천히 생각해봐. 그러니까 1, 2, 3, 4다가 우리 1, 2 하다가 저 새끼는 박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총 박수 3과 6이랑 9가 들어가는 숫자마다 박수 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조금 머리 아프지? 그치? 그러니까 숫자마다 어떤 숫자를 배열하는데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면 박수 치는 거야. 그걸 세래 몇 개인지. 그러니까 3만 들어가도 박수 쳐야 되고 3이랑 6 들어가도 박수 쳐야 되고 6, 9 이렇게 들어가 3, 6, 9 다 들어가도 박수 쳐야 돼. 1부터 999에서. 가만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해? 이 침묵. 박수를 안 쳐?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이 상황이야. 369에서 박수 치는 겁니다. 이거 개수를 카운팅하는 1부터 99에서요. 그럼 무슨 상황이야? 네가 방금 얘기한 거에 바로 그게 어떤 거야? 진이었어. 여사건이죠? 이 사건이랑 반대는 뭐야? 이 사건에 369가 나오는 숫자마다 카운팅이 반대는 뭐야? 박수 생각하지 말고 369가 어떤 거 1부터 999 중에 3과 6과 9라는 숫자가 어떤 거? 그렇죠. 3, 6, 9라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게 여사건이지. 듣고 있어? 안 들어? 그러면 이 얘기는 여사건이, 잠깐만, 이거 좀 표현이 조금 해서 369X라고만 할게.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전체는 999고요. 오케이? 어떤 거요? 3과 6과 9가 아예 안 들어간 숫자들의 개수만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전체는 그냥 999니까 할 거 없고요. 369 안 들어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369가 안 들어간 거, 자, 1부터 999니까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들이 있어.
얘가, 에? 근데 여기서 아까 요거 생각해야 돼, 요거. 오케이? 야, 그럼 여기에서 우선 어떤 숫자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3이랑 6이랑 9는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우선 999니까 세 자리의 마지막 숫자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자, 첫 번째. 어떤 거? 우선 1의 자리요. 2제곱. 야, 1의 자리요. 그러면 1부터 해야 돼요. 1부터 9까지입니다. 그 중에 3, 6, 9 빠져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우리 얘 그냥 카운팅하면 되지. 몇 개? 6개,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거 생각해야 돼. 두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 아이고, 이거 두 자식이 뭐냐? 두 자리요. 잠깐만. 두 자리 또 생각해야 된다. 왜 생각해야 돼? 두 자리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0 때문에 그래요. 0 때문에. 0 빼고요. 첫째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경우의 수. 0 빼고요. 3, 6, 9 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나중에 먹고요. 자, 먹으세요. 오케이. 건너면 뒤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0 들어가도 돼요. 그 뒤에 3, 6, 9는 빼야 돼. 그러니까 요 숫자가 10개였죠. 10개에서 요거 빼니까 7개죠? 7개 중에 하나 들어가죠. 7 이렇게 주는 거죠. 요 아까랑 똑같아요.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세 자리야, 세 자리. 세 자리도 뭐 좀 주의해야 돼? 어느 자리? 첫째 자리를 주의하셔야 돼. 첫째 자리. 오케이? 첫째 자리 또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야. 3, 6, 9 빠지고 0 빠져야 돼요. 4개 빠지니까 6개요. 근데 이 부분은요, 또 그렇게 해봅시다. 뭐예요? 0 들어가도 돼요. 3, 6, 9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우리가 7개에서 요 두 자리에 채워 넣는 거죠. 그럼 누가 중복 허용이에요? 7개 숫자가 중복 허용이죠. 네. 그래서 뭐예요? 7파이 2 해주면 되죠. 오케이? 예. 그래서 결론은, 끝난 거야. 전체에서요. 여기다 쓰기냐? 999에다가 빼주는데, 이거 6이랑 6, 7에 42에다가 요거 계산.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게 식만 써놓을게요. 7에 제곱한 거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369 게임에서 박수 친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자, 57번 볼게요. 요거 별은 아니에요.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얘가 1, 2, 3, 4예요. 자, 집합 Y가 있어요. 2, 4, 6, 8, 10이에요. 자, X에서 Y로 함수. 자, 이거는 첫 문제에서 내가 해줄게. X에서 Y로. 요 표현이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반대로 원래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앞에 게 정역이고요. 뒤에 게 공역입니다. 여기서 한글로 에서 Y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보통 화살표 이렇게 해요. 함수 중에 조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는 거야. F2가요. 뭐가 아니다? 6이 아니어야 돼. 이거인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겁니다. 자, 만일에 선생님 봐라. 함수는 되게 중요해. 선생님 요거 항상 함수 나오면 쉬운 문제도 요거 그리세요. 뭐 그려? 주머니 무조건 그리세요. 주머니. 하품이요? 자, 볼게요. X 이렇게. X 몇 개 있어요? 1, 2, 3, 4. 자, Y 주머니 꼭 그리세요. 2, 4, 6, 8, 10 이렇게. 오케이? 자, 만일에 잠깐만. 여기 4개가 있고요. 여기가 5개가 있습니다. 만일에 일반 함수의 개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뭐라고? R. 정형 누가 몰라. 얘가 R, 얘가 N이야. 그냥은 뭐냐? 5, 파이 4입니다. 예? 근데 이 조건이 있는 거야. 2는 6이 되면 안 돼. 이거 꼭 그려야 돼. 이 조건 붙을 때마다 이거 나중에 좀 까다로운 데 나오거든. 야, 그럼 잠깐만. 근데 실제 이게 공식 말고 이 함수의 개수로 카운팅할 때 주인공 누구라고? 정역. 공식의 주인공은 공역인데 실제는 정역이야. 그냥 그거 하지 마. 외우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봐. 정역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야, 2는 6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의 대응을 어떻게 시키냐를 카운팅하면 돼요. 그거 싹 다 곱해버려. 그럼 뭐 2라는 애를 볼게요. 2라는 애. 그럼 2는요 6이 되면 안 되지. 그럼 6이 되면 안 되게 이 새끼 빼고 나머지 몇 놈?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수 몇 가지? 네 가지, 4.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머지를 하나하나 또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쉬워. 이제 안 한 애들이 이제 1이랑 3이랑 4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1은요? 어디? 몇 가지? 1은 아무나 막 떼도 돼요. 그치? 1은 몇 가지? 하나, 둘, 5가지. 그래서 2, 5가지. 3도 몇 가지? 5가지. 이 생각하면 안 된다. 어릴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함수예요. 이게 막 다 이렇게 몰빵 쳐도 함수입니다. 옛날에 아기 때 아마 그 함수가 아닌 경우 뭐 해갖고 뭐 정력이 가지치면 안 되는 건데 함수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얘도 5가지, 얘도 몇 가지요? 그러니까 요게 얘도 다섯. 그러니까 5에 몇 수? 3승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함수 개수.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